자, 오늘 10월 4일, 10월의 첫 거래일, 기분 좋은 상승을 한 날인데,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정지를 할 때가 아닙니다. 공격을 해야 될 때지, 지금 주식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급락이 있은 다음에 급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올라올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도 이제 좀 시장이 강한 반등을 해줬는데, 일단 코스피 2.5, 코스닥 3.59, 2.5, 3.5인데 사실은 마진 폭에 비하면 섭섭해요. 그러면 뭐 하루 만에 다 올라가진 않겠죠. 내일도 올라오고 모레도 올라가야죠.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였지만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정치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 지난주에 마지막 마감 시황을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국, 유럽, 미국 증시들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2배, 그리고 많게는 유럽보다는 3배 이상 빠진 것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니까 꼭 그게 이제 그 정치와 경제가 그렇게 많이 연관을 짓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둘레를 주변을 둘러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대표적이죠. 러시아도 푸틴이 이제 정쟁을 일으키고 그 자체가 또 정치적인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것도,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죠. 신임 총리가 내건 정책, 대규모 감세 정책 때문에 영국 파운드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한번 채권 시장이 흔들거렸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정치적인 리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물론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빅딜도 안 움직여요. 우리나라 증시가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하기에는 북한의 미사일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단 오늘 시장 왜 반등했냐?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영국에서 감세 정책이 철회됐다라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증시를 반등을 할 때는 사건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꼽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되면 그것이 사건이 돼서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사실 사건이라고 떠올리기가 좀 힘들었는데, 영국 건 자체가 크게 오히려 언더슈팅을 했다가 이게 마감이 되는 게 하나의 사건이 돼서 주식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이 돼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호일성 사건이 돼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올해 증시 상당히 강했는데,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증시 많이 빠졌던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시면 수급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 수급을 제가 지난주 마지막 시간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목요일 금요일 시장 다 안 좋았어요. 그냥 비실비실했는데도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코스닥에서도 3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개인이 매도, 코스닥에서 개인이 매도인데, 사실 이제 개인도 엔간히 털렸어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오늘 정도가 올라가면은 개인들이 이제 던질 때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이런데, 예전에도 보면은 여기에 1조 1천억 던진 데가 있잖아요. 그때 코스피가 2.7%가 올랐습니다. 계속 밀리다가 그때 2% 넘게 빠지고 점점 빠지고, 그 다음에 거의 뭐 반등 못하다가 1%또 빠지고 하다가 2% 올라주니까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아 제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들도 크게 팔지도 않아요. 그 전에 이미 신용 매물을 맞아가지고 던진 부분들이 이미 나올 만큼 나왔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아예 장투 포지션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신규 자금이 크게 들어오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매도세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이제 그 뭐 외국인이 살 만한 포지션도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은. 왜냐면은 이제 던지는 물량이 있어야지 받는데, 없다고 이거 한정 없이 막 하루에 5% 6%씩 지수를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개인들도 엔간히 매물도 나왔고 반대 매물도 많이 당했고, 지난주는 진짜 반대 매매가 엄청 터졌어요. 보시면 9월 23일 날 1.8%, 26일날 그 다음날 3% 넘게 빠졌고, 그 다음날도 장 마감했을 때는 종가상 0.13% 마감인데 저가가 1%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날 28일 수요일에도 2.45%, 목요일에는 0.08% 상승이지만 역시 음봉 나왔고, 금요일에도 0.71%, 저가는 1.67%까지 빠져 계속 뭐 쉬지 않고 흐르고, 코스닥은 더하죠. 거의 뭐 다이빙 수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 9월 달에 한 달 만에 16.67% 빠졌습니다. 개별주는 2, 30%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은 이미 여기서 신용 반대 매매 물량들이 나오고, 이제 빠져나갈 사람들 엔간히 빠져나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지수가 조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최소한, 채널상 저가,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 완연하게 들어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코스닥도 보시면 완연한 하락 추세라고, 원래 여기서 저점을 깨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다른 나라들은 웬만하면 저점이 안 깨졌거든요. 근데 여기를 우리 시장만 깨버렸어요. 보시면 다른 나라 것들 한번 봐볼까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보면 쌍바닥 딱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서 만약 오늘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제 이제 월요일날 2.27% 올라왔고, 지금 현재도 지수 선물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현재 시간 지수 선물 좀 볼까요? 현재 시간도 지수 선물이 1.65%까지 나스닥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반등한다고 치면은 딱 쌍바닥 찍고 반등이에요. 니케이도 보시면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돌라 올리면서 추세가 지금 우상향입니다. 상위 한번 볼까요? 상해는 이렇게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유로스톡 한번 볼까요? 유로스톡이 살짝 깨졌는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바닥권 추세가 있다가 살짝 깨지고 바로 들어올려 주고 있고, 오늘도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박스권 정도의 흐름. 이게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고, 나스닥도 요 정도 되고, 이게 이제 올바른 증시인데, 우리만 이러고 있어요. 우리만 이러면 안 돼. 이때 사실은 정부에서 뭐 대책을 발표하든 뭐라든 빨리 받아줬어야 되는데, 받아주지 못하니까 그냥 하락 추세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 증시만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도 하락 추세,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 글로벌적으로는 나스닥도 이제 박스권 안에 완연하게 들어왔고, 니케이도 오히려 니케이는 단기적으로는 우상향 추세. 상해도 마찬가지 내려오지도 않았고, 유로스톡스도 박스권 정도,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정도. 우리나라는 개박살. 살짝 이탈이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살짝 이탈이 아니죠. 살짝 이탈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빠르게 추세를 돌려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공매도 금지라든, 사실은 증한펀드는, 증시안전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로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잖아요. 뿌렸는데 안 잡힌다. 증시가 안 잡힌다. 증시가 안정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뒤가 없으니까 이거를 쓸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뭐 나름대로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공매도 금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과의 통화 수업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왜냐면 미국이 그건 받아줘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라도 빨리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일단 우리나라만 지금 하락 추세지, 뭐 니케이, 상해, 뭐 유로, 나스닥 전부 다 추세가 지금 멀쩡하다라는 측면에서 빠르게 반등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박스권 추세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일단 2,400까지는 쉽게 올라올 거예요. 거기서 이거를 돌파하고 올라가서 다시 2,600, 2,700 가면서 박스권 추세로 돌아올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또 끌어내리면서 하락 추세 이어갈 건지는 한 2,400대 생각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도 조금 더 좋은 장,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장들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